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예, 죽였어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잔혹함의 결정체.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추악한 민낯. 시체를 토막내거나 지문을 도려내고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나 사이코인 거 몰라? 연쇄 빙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야, 인격이야! 저런 놈이 무슨 인격이야! 자살한 여자가 빙이 됐더라고. 제 목을 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정하고 지치면 자고 다시 일어나서 사정하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아쉬워. 거. 안 보내는 거야. 이 비비면서 그 얘 거 떼갖고 나한테 달라주세요. 사이코패스와 빙의의 진실을 파헤치는 무당들의 영적 수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만큼 흔히 사용하는 말이 됐지만 마냥 가볍게 소비할 단어는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1920년대에 등장한 용어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의 90%가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못된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많아,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은 빙의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희대의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의 실제 사례를 무속적인 시선에서 빙의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만큼 사건은 객관적으로 소개하지만 저희들의 무속적인 해석이 첨부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영화 아시죠? 야, 4885 너지? 바로 영화 추격자인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각인하게 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입니다. 4885 너지? 무유층 노인들과 20대 여성 19명을 연쇄살해하고 암매장한 용의자 유영철이 검거됐습니다.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작성했으면 합니다. 희대 사이코패스 유영철.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 20명을 살해했는데요. 연쇄살인으로 검거됐을 당시에도 이미 절도, 강간, 폭력 등으로 무려 전과 14범의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겁난다. 유영철은 범행을 저지를 때 직접 만든 흉기를 사용했는데 시체를 토막내거나 또 지문을 도려내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르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고 또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범행 수법이 점점 진화했다고 하는데 초기에 발견된 시체는 마구잡이로 훼손돼 있었던 반면 어느 시점부터는 토막낸 뼈의 개수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담당한 프로파일러의 의견에 따르면 유영철은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과 법의학 책을 보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영철은 주변에 교회가 있고 마당이 딸린 단독 주택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CCTV에 찍혀서 수배령이 떨어지니까 그 후로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어. 그런데 출장 마사지사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의문을 품은 업주의 신고로 결국 검거되는데 이때 남긴 말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죠.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어이가 없네. 본인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자를 처단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약한 부유층의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는데요. 2005년 6월에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교도소 안에서도 나 사이코인 거 몰라? 너 하나 죽여도 어차피 나는 사형이야. 이런 막말과 함께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직접 만든 흉기를 사용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것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빙의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잔인하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보면 네. 하루는 남편이 자기를 자꾸 죽일 것 같다고 한 여인이 아내가 찾아왔는데 아내가 우리 집에 왔다는 거를 알고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귀에서 이상하게 소리가 들린대요. 들리는데 마누라가 널 죽일 거니까 네가 먼저 마누라를 죽여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자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자살한 여자가 네. 빙이 됐더라고. 그래서 퇴마를 하고 나니까 마누라한테 사과하고 정말 부부 사이가 좋게 인사도 잘하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다니지만 잘 네네. 살고 있어요. 저는 빙의로 인해 자상했던 아빠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아내까지 공격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행 이후에. 자꾸 자해를 하니까 이제 누나가 상담을 왔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막 수십 번씩 칼로 찔러서 그렇게 살해하고 이제 와이프를 막 찌르는 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와이프는 살았는데 자꾸 귀 속에서 자꾸 죽이라 이런 소리도 들었고 귀신들의 소리를 자꾸 들어서 너무 괴롭다. 그랬는데 그걸 가족한테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빙의로 인해서 이런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무서워서 상담도 못하고 돌려보냈던 빙의자가 있었는데요. 남자분이었는데 어깨하고 목, 귀신이 잔뜩 감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 귀신들이 제 목을 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상담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돌아가 주시라고 어떻게 진짜 사정을 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점사비를 돌려주겠다 하니까 3배를 달라 하더라고요. 3배를. 그래서 3배를 돌려주고 그 사람이 받아와서 나가면서 똑바로 해! 이러고서는 나갔는데 귀신이 목에 들은 귀신은 이렇게 흡혈귀처럼 입가에 피를 많이 묻히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목을 이렇게 감고 있는 이쪽으로다가 이 뭐 이제 사령 같은 거 그런 것도 감고 있고 뱃속에도 진짜 우글우글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거진 99% 사이코가 된 거예요. 딱 들어서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아예 이 사람은 전 봐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확 들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자기 부모도 몰라보게 되는 게 빙의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맞았던 트라우마, 뭐 기억, 그리고 또 엄마가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걸 알게 된 딸이 그 충격으로 빙의가 됐어요. 매일같이 엄마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구타는 날에도 갑자기 느닷없이 엄마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올려치는 거야. 원래 그 딸이 전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는 1, 2등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빙의로 인해서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된 거죠. 이렇게 빙의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사이코패스들도 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영철의 관상을 보면 이 턱 중앙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 얌전하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영철은 기운을 느껴보면 옛날에 백장이라고 할까?
기문간살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피살이 들면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이제 빙의자들 중에서도 기문간살 때문에 빙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들의 범행 대상을 보면 대부분 자기보다 약한 노인이나 여자들인데 귀신도 만만하게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사주에 귀문살, 원진살, 상충살 등 해가 되는 살들을 많이 지니고 있거나 음한 기운이 강해서 빙의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귀신은 우울하거나 정신력이 약하고 어떤 일이든 회의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정신력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귀신도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아주 치사한 강약, 약강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빙의로 인한 고통도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혹은 지인에게도 피해가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은 나이 먹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어차피 아픈 몸이거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서 빙의 돼봐야 소용없는 걸 아는 거지 뭐. 주로 할머니 조상이 아이들한테 많이 빙의 되더라고요. 그 손이 애들한테 자지러지게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된다는 거지. 죽음 손은 귀신 손이다. 만지는 데마다 가시가 돋고 해가 된다. 그런 기운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빙의가 되고 싶은 대상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던 사례는 연인 사이였던 남자가 죽었는데 여자에게 이 빙의가 되지는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남자 영가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여자분이 하는 연애마다 다 실패를 해서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해서 이 남자 영가를 억지로 사실은 영혼을 맺어서 천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분한테도 혼인문이 열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무서운 거는 그 목표물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유영철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였던 것처럼 귀신은 사람을 홀리는 수법을 사용해서 특정한 장소로 가게 합니다. 일단 그 정도의 악귀가 됐다는 거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고 그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쪽으로 홀려서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물꼬를 터서 고기를 이렇게 몰듯이 사람을 그렇게 모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지토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서 재범률이 높고 연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영철도 10개월 동안 20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고요. 저는 빙의도 연쇄 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 잘못이든 뭐 어떤 사후 관리를 잘못했든 그래서 아무리 퇴마를 해도 그중에 한 20% 정도는 연쇄 빙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쇄 빙의가 되는 거는 퇴마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닌가? 못한 거죠. 퇴마를 하다가 다른 귀신한테 빙의 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퇴마한 귀신은 다시 빙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게 연쇄 빙의인데 우리가 약에도 내성이 생기듯이 귀신도 퇴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성이 생긴 귀신은 퇴마를 해도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퇴마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유영철도 자기는 이미 사형수라고 하면서 교도관들을 막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가끔 귀신 중에도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무당한테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멱살도 잡혀봤어요. 내가 봤던 딸은 진짜 못됐더라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동생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밥을 품으냐 밥그릇에 흙을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못되게 크면서 부모 속을 엄청 썩인 거예요. 그렇게 못돼 먹은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그 딸한테 총을 맞아 죽어는 조상이 빙의 됐는데
엄마 머리채를 정말 아까 어떤 선생님 얘기한 대로 머리채를 다 뜯어 놓더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테마를 할 때도 우리가 그냥 걔한테 직접 하자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엄마 먼저 하고 아버지 먼저 하고 동생 먼저 하고 이제 네 거 나쁜 거 닦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테마를 하는데 대들길래 그냥 진짜 내가 얼마나 화가 난지 이단 여차기로 날려서 싸웠어요. 정말 그 딸하고 싸우면서 묶어놓고 나중에는 억지로 테마를 하긴 했는데 집에 갈 때 싸가지가 얼마나 없으면 왜 개무시하는 거지. 어우 세상에. 대가리 쌍퉁머리가 인간이 잘못된 거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많아요. 많아. 그리고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마치 라이벌처럼 등장한 사이코패스가 있죠. 바로 살인 중독자 정남규입니다. 맞아요. 범행을 저질러 왔고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저질러질 것이다. 살인에 중독된 사이코패스 정남규. 이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19명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하죠. 맞아요. 정남규는 범행 현장에서 잘 도망치기 위해서 주 3회 10km씩 달리기 연습을 하고 역기 훈련에 술, 담배까지 끊고 식단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학 수사와 관련된 서적과 드라마를 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든 게 바로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잘 드러난 건 바로 범행 수법입니다.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게끔 돌려 세워서 배와 가슴을 찔렀는데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더 재밌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체포돼서 끌려갈 때도 봐봐. 카메라에 들이대고 그 오히려 웃더라니까. 카메라 앞을 들이대고 웃으면 정말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한 정남규는 2007년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뒤에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어요. 프로파일러들은 정남규의 자살을 두고 더 이상 살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살해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남규처럼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살인을 즐겼다고 하죠. 특히 정남규의 관상을 보면 코는 아래로 쏠려 있고 눈매는 위로 매섭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쾌락을 즐기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살인에 빠져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빙의를 즐기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오히려 빙의됐었다고 낙인 찍힐까 봐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맞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한 뇌과학자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어린 시절의 황유영을 꼽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유영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가 심했고 정남규 역시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빙의자한테 빙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어린 시절의 환경보다 조상바람이 센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집안에 상문이 들었거나 한을 가진 조상이 빙의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테마를 하다 보면 빙의자들이 참았던 응어리를 터트려낼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원망하거나 어릴 때 가정이 한몫하지 못했다는 그 고통 이런 걸 이야기를 거의 많이 토해내지 않아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거의 빙의한 자들이 그런 게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이코패스와 빙의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부분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호순인데요. 성적 쾌락에 빠진 사이코패스 강호순. 강호순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명의 부녀자들을 살해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범행 시간과 장소,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완벽한 환경을 구상을 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 여성이 키는 150에서 160. 딱 내내. 네. 몸무게가 50kg에서 안팎이었고요.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차에 태운 뒤에 성폭행을 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 차에는 강호순이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으로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었다고 합니다. 강호수는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품을 노리지 않았는데요. 성폭행이 주 목적이었고 특히 피해자들은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스타킹이 강호순의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문란하고 복잡한 이성관계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실제로 강호순도 결혼을 4번 했고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도 소개팅을 주선을 해달라거나 또 헌팅을 즐겨하는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여성 3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돼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부분이죠. 그건 빙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70번 이상 사정을 하게 하는데 지치면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사정하고 72살 먹은 할머니가 계속 들락날락한대요. 귀신하고 하면 껌뻑 간다고 하잖아요. 못 보내는 아쉬워. 안 보내는 건 이 몸이 달아오르고 사람의 머릿속을 섹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근데 마녀사냥한다 마녀사냥. 다음 주 사이코패스와 빙의령의 위험한 집착이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의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